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다중선형핵입니다. 자연현상에서 보면은요,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죠. 독립변수 하나가 종속변수에 하나의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종속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 설명변수는요, 보통은 복수개입니다.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렇겠지. 예를 들어서 X축에 운동량이 있다. 이렇게 운동량. 자, 그래서 X축이 운동량이 되고요. 그다음에 Y축이 근육량이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운동의 강도 또는 운동의 시간을 늘리면 그만큼 근육량은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무한정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운동량 때문에만 근육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육량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는요. 운동량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있을 수 있나요? 성별. 사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체질적으로 남자들이 운동을 하면 근육이 더 잘 나오잖아. 성별에 의해서도 근육량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또는 운동 기구가 어떤 거냐? 운동 기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코치도 있을 거 아니야. 설명을 해주는. 그렇지. 그래서 자세를 잡아주고 하는 뭐 트레이너도 있겠죠. 그래서 트레이너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뭐 계절에 의해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도 있겠죠. 나이. 아무래도 좀 젊은 친구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요. 운동을 했을 때 좀 더 근육량이 늘어나는 추세가 훨씬 더 많겠죠. 이렇게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근육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좀 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인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근육량을 Y라고 했다면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하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 웨이트 값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이 있고 여기에 대한 또 뭐야? 웨이트 값,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웨이트 값이 있을 거고요. 최종적으로 여기에 바이어스 값이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는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다. 독립 변수를 두 개 이상을 주는 겁니다. 설명 변수, 뭐 원인 변수, 예측 변수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러한 독립 변수를 복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속 변수 또는 반응 변수, 결과 변수라고 하는 녀석은 하나만 가지고 하고 있다. 전제는 그렇게 되죠. 이번에는 다중회귀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의 내용이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살인사건 발생률에 대한 얘기, 미국 각 주 관련 정보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요. 뭐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책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떠돌아다니는 데이터이니까는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state.x77 하고 주시면은요.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알라바마에서부터 뭐 알라스카, 애리조나 해가지고 쭉 뭐 있잖아요. 얘네들에 대해서 population, income, illiteracy에서부터 area까지 딤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이렇게 50행 80열의 데이터의 양은 극히 적죠.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습해야 되지만 일단은요. 적은 거 가지고 한번 보자고. 칼럼의 이름만 따로 볼까요? 그래서 칼 네임스 하시고 state.x77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클래스 하시고 그다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매트릭 어레이하고 돼 있네요. 이제 프레임으로 바꿔줄까요?
프레임으로 형을 변환합시다. as.data.frame 할게요. state.x77이 되겠네요. 주시고 모든 행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열은요, 제한을 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뭐다? 이게 살인 발생률이거든요. 자, 살인 발생 횟수. 자, 살인 사건 발생률이야. 뭐다? 그다음에 살인 사건은요, 이 인구하고 많이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population. 그래서 요 녀석도 좀 넣어줄게요. 그다음에 문맹률, 요것도 좀 관련이 있죠. 문맹률, 요것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이것도 관련이 있겠구나. 인컴, 이게 관련이 있겠죠. 살인 사건, 뭐 드라마 이런 데 보면요, 돈하고 연루된 일이 되게 많잖아. 그다음에 얘네들의 데이터를 보면은요, 이 결빙이라고도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프로스트, 요 정도 넣을게요. 다른 녀석들도 있지만 살인사건 발생률에 영향을 주는 녀석으로 인구수와 문맹률과 수입, 결빙일 이걸 쓰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네, 해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states 요거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요것만 싹 갖고 왔어요. 다시 dim 하고 스테이트 하고 보시면은 아까 8열이었는데 바꿨어요. 50행 5열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다중회귀 분석을 위해서요. 독립변수로 쓸만한 녀석들을 준비를 한 겁니다. 뭘 쓰겠다고? 종속변수 영향을 받는 녀석으로 murder. 그래서 살인사건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 얘네들을 쓰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상관관계를 확인해 볼까요? 상관관계를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murder에 대해서요. population은 양의 상관관계로 0.34. 이 정도면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피어슨 상관계수에서 이러면요. 상관관계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할 정도의 값은 된다. 그다음에 일리터러시는요. 양의 상관관계로 매우 높네요. 그렇지. 이 문맹률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이처럼. 그다음에 인컴은 음의 상관관계군요. 0.23. 좀 다소 낮긴 하네요. 그다음에 결빙일이 의외로 어때요? 상관관계로 0.53 정도가 나온 거를 볼 수가 있다. 상관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요. 다중회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모델을 일단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합시다. LM 하고 주고 포뮬라. 자, 수식은 종속변수로 뭐다? 그래서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걸로 합시다. 누구누구를? population에서부터 갈게요. population 더하기 illiteracy 더하기 income 이런 식으로 종속 변수들이 여러 개일 때는요. 더하기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누가 되는 거야? states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요. 자, mother 이외, state라고 한 데이터 프레임에는요. mother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전부 뭘로 쓸 거야? 종속 변수로 쓸 거야. 그럴 때는요.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지만 점을 찍어도 괜찮아요. 이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줄 수 있다. fit 하고 줬더니만 이처럼 절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항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population부터 frost까지 이렇게 기울기 값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약 통계량을 보고 싶으면 summary 하시고 fit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회귀 모형의 적절성을 위한 조건 값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population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수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이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 slope,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처럼. 그다음에 표준 오차다.
표준 오차는 0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그랬죠?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다. 자, 얘도 보면 어때요? 0.001이 되겠죠? 그 다음에 t밸류 값, 이거는 클수록 좋다 그랬죠? t밸류와 p밸류는 어떻다고?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죠?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자, 이쪽을 보자고, p밸류 값을. 그래서 0.05보다 작으면 좋다고 그랬죠? 얘 0.05보다 작군요. 얘도 0.05보다 작고요. 안타깝게도 인컨과 프로스트는요, 0.05보다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인컨과 프로스트는요, 독립변수로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슬슬 해줘야 돼요. 고민을. 왜? 0.05보다 크잖아요. 이때 둘 다 그러면 0.05가 넘으니까요. 둘 다에 대해서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제거거든요.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돼 있냐면요. 주성분 분석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앞부분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인컴을 프로스트를 그럼 둘 다 제거를 할 거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이게 인컴만 제거하면 프로스트 값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무조건 0.05가 넘는다 그래가지고 제거를 할 것이냐. 이거는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P밸류는 95% 신뢰 구간 내에서 5% 허용 범위거든요. 그 때문에 0.05를 기준으로 하는데 0.05를 조금 넘었어. 그럴 경우에는요. 사실 버리기 좀 아깝죠. 그래서 그거는 잘 판단을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요, 인컴과 프로스트는요, 독립변수로의 자격을 조금 덜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보면은 선형액이 이 모델이 R 스퀘어드 값을요, 0.567 하고 나와 있지만 지금 독립변수의 개수가 복수일 때는 뭘 쓴다 그랬어? 수정된 결정계수 값을 쓰자고 그랬죠. 그래서 수정된 결정계수 값을 써주도록 한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결정계수가 독립변수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정계수 값도 따라서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립변수가 복수일 경우에는 수정된 R 스퀘어드 값을 쓴다는 얘기예요. 0.5285 정도가 보이고 있군요. 그 다음에 P밸류는요. 이 모델 전체에 대한 유의하냐 그렇지 않으냐에 대한 기준값이죠. 지금 보니까는요. 0.05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은 회귀분석 모델로서 의미가 있다. 그죠?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독립변수 두 개가 다소 찝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한번 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는 변수를 제거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걸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봐가면서 제거할 수도 있지만요. 다른 어떤 방법들도 있겠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각화를 한번 해봅시다. 모델에 대한 시각화예요. 요거 모델 대상입니다. 모델 대상. 자, 그러면 이 모델을 가지고 할 수가 있죠. 자, 이행 2열짜리를 또 만들어서 해볼까요? 파하고 주시고 MF low로 가고 얼마로 가자고? 이행 2열이다. 이렇게 줄게요. 다음 플랫. 그 다음에 모델이 뭐죠? 핏이다.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차트를 좀 봐줄 수 있어야지만 되겠다. 첫 번째 보이는 차트가 선형성 만족 여부죠. 자, 그래서 값들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면 안 좋다 그랬지. 기울기가 0에 가깝네요. 일정한 패턴을 가지지 않고 퍼져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선형성은 만족하고 있다. 이 모델이. 선형성은 그래 만족이야. 제일 중요한 녀석인데 만족하고 있네요. 다음.
정규성도 보니까는 나름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은 네바다, 자꾸 네바다가 눈에 거슬리는군요. 그래서 네바다가 아웃라이어일 수 있겠다.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요, 그런 대로 정규성을 잘 띠고 있어요. 등 분산성을 보니까 등 분산성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약간의 이렇게 커브를 좀 그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누구처럼요? 선형성처럼 이렇게 일자로 쭉 기울기가 0이었으면 좋겠으나 0은 아니고요. 살짝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 분산성은 좀 완전 만족은 아니고요. 다음 여기 쿡스 디스턴스 있죠. 그래서 특정 잔차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웃라이어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레버리지가 좀 작은 게 좋다고 그랬죠. 레버리지가 크지 않은 것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네바다, 그죠? 네바다가 조금 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뭐 알라스카도 살짝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선형외기 모델 진단 그래프로 확인을 해봤는데 저거는 그냥 차트를 통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본 거고요. 이 모델에 대한 선행 조건이 있었죠. 선행 조건. 그래서 선행 조건을 다시 봅시다. 어디를 보면은요, 여기, 상관 회귀 분석에 있어서요, 회귀 분석 모형의 적절성을 위한 조건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정규성, 독립성, 선형성, 이거 있었잖아. 그래서 요 녀석에 대해서요,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왜? 독립변수가 복수계니까요, 이제 한번 해볼 만하네요. 하나씩 확인해 보는 걸로 합시다. 정규성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정규성. 얘네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럴 때 저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숫자 값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가 꽤 여럿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인스톨 패키지 하셔가지고 카를 써봅시다. 카. 옵션으로 dependency t 하고 주시면은요. 카와 종속적인 모든 패키지가 한꺼번에 설치가 돼요. 자, 그래서요, 카와 관련된 종속 패키지들이 다 설치될 겁니다. 여러 개가 많이 설치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자, 설치가 끝났네요. 그 다음에 로딩을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카 했어요. 로딩이 됐습니다. 필요한 패키지가 로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해볼게요. 먼저 정규성입니다. 잔창이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 하고 돼 있죠. 요거는 샤피로를 쓰시면 돼요. 샤피로 테스트.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잔차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레지듀얼 수 있죠. 자, 이 녀석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엠피시아 이렇게 모델을 넣어주게 되면은요. 샤피로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샤피로 윌크 노멀리티 테스트 해가지고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세하게 세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덤벙덤벙 지금 쭉 보고 있죠. 그래서 샤피로 테스트에서 나와 있는데 보니까는요. 여기 p-밸류 값이 딱 나와 있어요. p-밸류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모델이 유의한지 아닌지는요. p-밸류 값이 0.05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나 정규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샤피로 테스트의 결과값이 있잖아요. 이 결과값은요. 0.05보다 컸을 때 좋은 거예요. 0.05보다 크네요. 그러므로 정규성 만족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요. 노멀 QQ 차트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정규성을 만족하고 있죠. 특정하게 커브를 그린다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정규성을 만족합니다. 만약에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웃라이어를 제거할 생각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근데 지금 정규성을 만족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샤피로 테스트를 확인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독립성이야. 독립변수들 간에 서로 관련성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였었어요. 이렇게. 네, 변수들 간에 값이 서로 관련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 데이터를 가지고 자매들 데이터 아니면 어떤 C족에 들어있는 특별 부족들만 사는 데 있잖아.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게 되면 DNA가 비슷비슷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인정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독립성 검정이에요. 독립성 검정은요, 뭘 쓸 수 있냐면요, 더빈 왓슨이라는 녀석을 쓸 수 있거든요. 네, 더빈 왓슨 테스트가 있습니다. 누가 갖고 있어? 카가 가지고 있어요. 카, m, fit 하고 이렇게 넣어주시면은요, 더빈 왓슨 값이 나옵니다. 더빈 왓슨 스태티스틱 값이 나옵니다. 요 값이 지금 얼마예요? 그래서 요 값으로 확인하는 건데 더빈 왓슨 값이 2.31 얼마 이네요. 이렇게. 자, 독립성 만족 여부인데요. 더빈 왓슨 값이 어디에 가까우면 2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2에 가까울수록 독립성 만족이 됩니다. 근데 2.31 정도 나왔으니까요. 독립성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선형성이에요. 선형성.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도 변화하나 일정한 패턴을 가지면 좋지 않다라고 그랬죠. 이제 자, 이 녀석은요. 뭘로 본다고? 역시 카 안에 들어있는데 박스 TID well 이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그래서 얘를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누구였더라? mother 얘였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모두 다 뭐였었어요? 독립 변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는데 서머리로 확인했을 때 population과 illiteracy 이 녀석은 만족이 되는 거죠. population하고 illiteracy는요. 이처럼 p-value 값이 0.05보다 작았기 때문에 유효한 녀석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population, 그 다음에 illiteracy 이 녀석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는 하시고 states 걸었죠. 자, 그랬더니만 나왔네요. 여기 나와 있는 녀석들 이렇게 보니까는요, 둘 다 0.05보다 커요. 둘 다 0.05보다 큰 거를 알 수 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또 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밀어볼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0.05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얘도 0.05보다 크 그 때문에 이 두 개의 변수는요, 선형성을 지금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 두 개는. 그 다음, 등 분산성이 되겠네요. 등 분산성. 그래서 독립 변수들의 오차의 분산은 일정해야 된다. 특정한 패턴 없이 고르게 분포돼야 된다. 여기 있었는데 선형성 아까 두 개 썼을 때 만족했었고요. 이 녀석은 조금 의심스럽다 그랬었지? 등분산성. 이 녀석은 뭘로 세주면 돼? NCV 테스트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카 패키지가 가지고 있어요. mfit 하고 넣어주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등 분산성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p-value가 또 나옵니다. 자, 이 p-value는요. 데이터 분석 도구가 계속 p-value를 제공합니다. 편리하게도. 이거는 R만 그런 건 아니죠. 다른 데이터 분석 도구를 쓰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도 0.05보다 크네요. 등 분산성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등 분산성 만족이 차트에서는요 의심스럽긴 했지만은 이렇게 NCV 테스트라고 하는 등 분산성 만족 여부 함수를 써봤거든요. 그랬더니 0.05보다 크기 때문에요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등 분산성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스프레드 레벨 플랫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등 분산성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스프레드 레벨 플랫이라는 녀석을 한번 등장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mfit 이렇게
해주면은요, 이런 식의 또 차트가 하나 나오네요. 여기서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등 분산성을 0.05보다 작아버렸다. 이제 그럴 때는 쓰는 거예요. 지금은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스프레드 레벨 플랫 포 M fit이라고 하는 모델에 대해서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 분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다중 공선성이 있네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강해야 되는데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강해버리는 거야. 학년과 나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뭘 쓰면 되냐면 VIF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VIF 하시고 그 다음에 MFIT을 이렇게 적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VIF 값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Population, Illiteracy, Income 그 다음에 프로스트 각각에 대해서 뭘 주고 있어요 지금 VIF 값이 돼서 이와 같이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VIF 값은요 10이거든요. 10. 지금 VIF 값이 10을 넘어가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R이니까요. R에서는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가지고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랬을 때는 2를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럴 때는 10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네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썼을 때는 얼마를 넘어가야 된다고? 2를 초과하면 좋지 않아요. 자, 2를 초과하면 등 분산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변수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뭐 조치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같으면은 그냥 루트 없이 갔죠. 이랬을 때는 얼마? 10을 초과하면 해당 변수에 대한 조치. 여기서 조치라고 한다면 요인을 제거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해당 변수에 대해서 작업하는데 등 분산성에 있어서는요 다 만족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회귀 모형의 적절성을 위한 조건 5가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뭘 통해 가지고 차트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제가 간단하게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요. 정규성을 위한 샤피로 테스트, 독립성을 위한 더비너슨 테스트, 그다음에 선형성을 위한 박스 티드웰, 그다음에 등 분산성을 위한 NCV 테스트, 그다음에 다중 공선성을 위한 VIF 테스트. 그래서 저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모델의 적절성을 위한 5가지 만족 조건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